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친환경 차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젠 도로에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보는 게 낯설지 않을 정도로 국내 판매 비중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차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논란이 불거지면서 친환경차 육성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국내 판매 자동차 5대 중 1대는 이 친환경차일 정도로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렇죠. 지난해 국산과 수입 가리지 않고 약 한 36만 대 정도의 친환경차가 판매가 됐는데 네. 이게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에서 보면 20.1%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중에 1대는 친환경차가 판매됐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친환경차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네.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가 22만 2천 대로 가장 많았고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 네. 전기차는 이제 9만 6천 대로 조금 낮았고요. 그다음에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만 9천 대로 아예 미미한 숫자였고 수소전기차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의 네. 비중을 나타냈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네네. 그런데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또 어떤 파장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정확히 법률 용어인데 줄여서 그냥 친환경차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친환경차라는 게 내연기관 자동차도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연료 효율을 높이면 배출가스가 줄어드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을 높이면 그것도 친환경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계의 입장이고 네. 환경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출가스 줄이는 건 결국은 기름 태워서 만드는 전기로 줄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로 가는 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하나는 친환경이고 하나는 친환경이 아니고 이걸 구분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즉 기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네. 그걸 가지고 구동에 보탬이 되니까 이건 친환경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산업부는 네. 그것도 친환경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측에 네. 갈등이 생긴 거죠. 네, 이 친환경차 사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이유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이유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도 네, 네. 분명히 있지만 하나는 내연기관 산업에 워낙 많은 일자리가 달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전기차로 넘어가면 네.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의 일자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환경부는 급진적으로 친환경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고 산업부는 아니다. 완만하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넘어가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충돌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지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네. 그 걱정이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거죠. 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체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 하루 종일 쓰는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주차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시간에 외부에서 전력을 받아서 충전을 하자. 네. 그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가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도 같이 넘어가는 완만한 단계를 밟자고 하니 하나는 급진적으로 환경부는 급진적으로 바꾸자고 하고 네. 산업부는 점진적으로 바꾸자고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대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밖에 없네. 이제 이런 결론들이 도출이 됐는데 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해에 환경부가 전기차로 바로 전환하겠다면서 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띄우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래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얘기해 주신 대로 좀 국내 지원 정책은 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네. 어느 날 갑자기 탄소가 배출이 0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을 배출하고 있었으면 이제 80으로 줄이고 50으로 줄이고 40으로 줄이고 즉 감축 다음에 중립을 가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정책 자체는 100에서 바로 0으로 가자고 하는 대단히 급진적인 정책인데 현실이 못 따라가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중간에 한 50 정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단계들을 유럽은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탄소를 줄여가는 중이고요. 우리는 지나치게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보조금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급진적인 정책이 탄소를 감축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게 되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보조금 지원 정책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친환경차가 대세가 된 만큼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로 바꾼다는 게 그 환경적으로는 물론 필요하지만 네.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의 일자리나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가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가긴 갈 텐데. 근데 산업이나 환경이나 같이 가자는 데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간 단계를 한번 밟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새삼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우리도 충분히 감축 차원에서는 다시 되살려서 충분히 보급할 필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단계를 밟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차를 구매를 할 때 지금 시점에서 추천한다 하면 어떤 걸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2023년 당장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에서 빼겠다라고 네. 하니까 네. 지금 자동차 주문해서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오는 시점이 내년이에요. 네. 많이 출고가 적체가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빨리 가르마를 지어줘야죠. 네. 그래서 이게 친환경차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근데 설령 빠진다 해도 세제 정책은 유지가 된다. 네. 이런 부분도 빨리 명확히 해줘야 이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친환경차 육성과 정책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